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명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의회 손철옥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의회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소비자단체라는 데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거든요. 네.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그 단체들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중재도 해드리고 또 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 협의회라 하면 뭐 말 그대로 네네. 단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단체들이 얼마나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2015년도에 우리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소비자교육중앙회, 또 소비자 시민 모임, 여성 소비자 연합, 또 녹색 소비자 연대 이런 9개 단체 7만여 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 관련된 택배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 대면 소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소비자 피해를 보더라도 판매원들이 소비자를 찾아와서 그 피해를 입히는 방문 판매나 네. 또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권유해서 물건이나 회원을 가입시키는 이런 전화 권유 판매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이런 소비자 피해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넷 쇼핑 사기랄지 또 로또 당첨 상술 또 유사 투자 자문 같은 뭐 주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회원 가입시키고 피해를 입히는 이런 상술들 비대면 상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분쟁이라는 것이 사실 소비자들의 피해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런 소비자 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피해를 뭐 경제적 피해를 넘어 트라우마까지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소비자 피해는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서비스나 상품에 그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는 입증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소비자들이 피해가 발생해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도 네. 많죠. 그리고 최근에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 보셨죠? 그렇죠. 또 의료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즉 소비자에게 입증하라고 맡겨둔다면 사실은 해결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그냥 경기도 안 좋고 그런 데라 또 물가까지 오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구하고자 이런 새로운 구매처를 찾곤 하잖아요. 네네. 소비자 어떤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고물가라든지 이런 그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치킨 값이 3만 원치더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점심 값이 뭐 10,000원 이상 전부 다 지금 지금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 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만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할인된 값에 그렇죠. 어떤 혜택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가입을 하면 뭐 다양하게 편의점이나 뭐 그다음에 다양한 가맹점 또 통신사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원을 모집했거든요. 선불로 소비자는 지불을 했는데
이 회사가 얘기했던 가맹점들이 그런 서비스를 전혀 해주지 않은 이런 사태가 요번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머지포인트라는 회사였는데 이게 피해액이 상당했거든요. 소비자 피해액이 약 750억, 가맹점 피해액이 약 250억, 1000억의 피해를 입힌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접수가 됐었는데요. 소비자들이 많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음용하시는 뭐 라면이랄지 생수랄지 커피를 반값 이하로 싸게 팔겠다. 이렇게 이제 쇼핑몰에 광고를 했죠. 그래서 약 그 100만 가까운 분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선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배송을 하지 않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피해액이 74억 원에 달하거든요. 이렇게 그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한 이런 기만 상술, 악성 상술 이런 건 꼭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분야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고 거래 상태 네.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피해의 한 종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바로 C2C라고 해서 사실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와 소비자가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현행 법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자와 소비자가 아니라면 어떤 공공기관, 뭐 정부나 아니면 저희 같은 소비자 단체가 개입을 해서 뭐 어떤 일방한테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어렵겠네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특히 그런 어떤 그 중고거래 사이트 이런 데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조심해야 할 소비자 수밖에 조심하셔야 없다. 되고요. 해결이 어렵다. 해결이 안 될 때에도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비자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좀 진상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블랙 컨슈머라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소비자 단체에서는? 네, 사실은 그 블랙 컨슈머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1시간씩 몇 달 동안을 그분 때문에 전화를 받아야 됐고 정말 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그런 그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 그 악성 고객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굉장히 그 빠르게 배송해주는 뭐 이런 그 배송 절차가 간편해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는 그걸 이제 악용해서 사실 법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소비자들이 그 제도를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구입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실컷 쓰다가 일주일 안에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 훼손시키거나 오염시켜서 반품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무상으로 소비자 부담 없이 반품하는 제도를 이제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끌려다니지 않겠다. 결국은 그 기업들의 그런 변화는 착한 소비자한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아주 선량한 소비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일부 극소수의 블랙 컨슈머 때문에 대다수의 화이트 컨슈머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블랙 컨슈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협회와 협업을 해서 과연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보고 또 소비자들한테 블랙 컨슈머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조사를 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삼고 그 블랙 컨슈머에 대한 그 현상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비자 분쟁이 사실은 경험 부족에 따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네,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아이들 때부터 경제 관념을 주입시키는 상황에서 소비자에 대한 어떤 교육도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게임에 아주 몰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소비자 상담 그 수치만 봐도 2019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그 게임 요금 관련된 그 상담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의 게임 요금을 결제한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린이 소비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 녹색 소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녹색 소비의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소비자 어린 아이가 뭐 몇백만 원을 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그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린다면 처음에 아이가 그 게임을 시작할 때 네.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템을 수시로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템을 구입할 때마다 사실은 부모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게임 회사가 그럴 일은 없겠죠. 예, 그렇지. 처음에 한 번만 동의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아이템 결제 때는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결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되겠죠. 네. 사실은 가장 그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게임 회사의 책임도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판례를 보면 양쪽의 그 책임을 과실을 반반으로 봐서 예를 들어 200만 원이 게임료에 결제됐다 그러면 게임 회사로부터 100만 원은 보상해 줘라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우리 아이가 내 카드를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부모님들이. 네, 그랬는데 이제 몇백만 원의 그 결제 청구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아차 싶으신 거죠. 그러게요. 아빠 월급 날렸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대마다 이렇게 그 경제적 관념이 다를 수 있죠. 그런 소비자에 대한 가치관 어떻게 어떤 평가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네. 지금 진행자님이나 저나 이제 꼰대 세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꼰대 세대들의 어떤 그 장점이 뭐냐면, 일단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옷을 사주실 때 한 수치 큰 걸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입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외식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옷도 싼 거를 찾다 보니까 비슷한 옷만 삽니다. 그래서 옷장에 비슷한 게 많이 걸려 있죠. 버리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그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도 오마카세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뭐 1인분에 막 6, 7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도 자기가 마음에 들면 아무리 비싸도 구입합니다. 결국은 그 큰 두 세대의 차이가 굉장히 그 극명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꼰대 세대인데요. 예. 사실 그 MZ 세대들의 그 소비 행태를 저도 배우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꼰대 세대가 MZ 세대한테 배울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키오스크 사용해 보셨죠? 사실 저도 그 키오스크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제가 키오스크를 주문하려는데 뒤에 누가 이렇게 쭉 줄을 서 있으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적이 많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꼰대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이제는 꼰대 세대들이 MZ 세대한테 그런 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MZ 세대들이 엄마 아빠 세대를 가르치다 보면 스스로도 어떤 자부심도 있겠지만 책임감도 느낄 거고요. 공공의식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MZ 세대로부터는 배우는 꼰대 세대, 결국은 공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간 손 철학에 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회장께서는 사실 그 법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법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그 배웠던 게 뭐 양심이나 도덕, 정의, 공적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그 직장생활 한 게 대기업이었는데요. 그 고객 상담실에서 잠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고객 상담실은 그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도 사실은 제가 억지로라도 막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저 양심의 가책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경기도청에서 소비자정책 전문위원을 채용을 하게 돼서 공무원 생활을 약 10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좀 더 다양한 소비자 정책 분야에 또 활동을 하고 싶어서요. 어떤 뭐 제안을 한다는 것도 자유롭게 하고 싶었고 강의 활동도 더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는 소비자 단체 활동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법학을 공부하던 법학 학생이 이제 대기업에 종사하다 사실 공무원으로 이제는 소비자 단체에서 어떻게 그 활동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공무원 생활하다가 단체 활동가로 옮긴 사람 아마 제가 그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쉬운 거 생각합니다. 아니죠.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안정적인 공무원을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요즘에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제가 아마 한 2,000번 이상 강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지금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또 이렇게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의견을 또 기고도 할 수 있어서 지금 훨씬 행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와 그 판매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혹은 우리 가정 내에서의 불화,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잘 하고 계시나요? 오늘 질문 중에 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스스로의 문제는 제가 잘 해결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제가 소비 생활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제대로 좀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좀 직업병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사회관계의 갈등을 뭐 중재하거나 또 집안에서의 어떤 갈등을 잘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배려와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양보심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의 어떤 그 제 역할은 사실은 저는 뭐 친구 같은 남편이나 아빠가 되고 싶은데 크게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그렇게 못하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잘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이렇게 소비자 분쟁을 잘 조정하는 우리 회장님도 소비자 피해를 당하셨어요? 네네. 어떤 피해를 보셨을까요? 제가 사실 치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치과 치료를 위해서 약 1년 전에 그 선입금을 제가 그 결제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바로 못 가고 한 1년 지나서 이제 가서 후속 처치, 그다음에 치료를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선입금 해놓은 그 비용의 절반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제가 낸 돈의 절반만 인정을 해주냐 그랬더니 네. 연락도 없이 1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반밖에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제가 좀 며칠 좀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인데 이걸 과연 감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말을 못 하고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 말씀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 바로 환불해 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어르신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활동을 하시면서 또 상당히 많은 뭐 보람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네네. 이런 보람을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이시던가요? 결국은 제가 하는 활동의 가장 중요한 그 분야인 강의나 아니면 이제 그 상담의 어떤 해결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도 다른 그 기관에서 네. 강의 섭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들을 때가 사실 굉장히 좀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그 취약계층, 특히 그 고령자나 또 다문화 주민의 어떤 그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떤 피해를 입어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자들의 소비자 피해 그리고 다문화 주민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드렸을 때 그럴 때 가장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약자들에게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우선은 그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자신이 판매하는 서비스나 제품 빼고는 모두 소비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사업자들이 양심적인 어떤 그 판매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몇 가지 사례들,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당첨 상술이랄지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요즘 뭐 무료 가족 사진 촬영 상술 이런 게 굉장히 그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상술이거든요. 굉장히 그 피해가 심각했던 그 주식정보 서비스, 이 유사투자 자문은 정말 심각한 피해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 일단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소비자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소비자도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왕이라는 생각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대접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전략일 수는 그렇죠. 있어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왕이라는 인식 그리고 판매자는 하인이라는 인식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급주의, 계급의식 이런 네, 거. 마치 군림하듯이 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블랙 컨슈머가 되시는 거고요. 소비자도 사업자를 배려해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소비 문화가 앞으로 정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매자에게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또 중요할 테고요. 공동도도 필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우선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이게 뭐 소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폭력도 있었고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있었고 또 제가 많이 접했던 그 의료 사고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저는 최소한 이 피해자가 더 억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좀 정당하게 보상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좀 그 위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면에 가해자는 항상 미안해하고 그다음에 반성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야지만 양심이죠. 네, 그래야지만 그런 그 어떤 가해 행위가 근절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꼭 당사자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요. 결국은 정부나 어떤 그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지 제대로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본인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그 소비자 분쟁, 다른 분들은 더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세부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피해를 입으시면 1372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전국에 250여 개의 그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동차, 의료, 금융은 전문 분야로 상담을 받으시고요. 나머지 모든 소비자에 대한 그 상담을 전국에 있는 250개 상담원,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약 35개 회선의 상담원들이 직접 대응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뒷백이 되어주시고 항상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정한 거래는 배려와 책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